대한민국 성인 2명 중 1명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현관 앞에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정까지만 주문하면 잠든 사이 문 앞까지 물건을 가져다주는 이 마법 같은 로켓 배송은 우리 삶의 기준을 바꿔놓았습니다. 쿠팡 없이 그전엔 어떻게 살았지? 라는 말은 더 이상 광고 카피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들의 진심이었죠. 붉은 로고가 박힌 택배 상자는 편리함의 상징이자 우리 집 창고가 밖으로 확장된 것 같은 든든함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오늘 그 붉은 상자는 공포와 배신감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3,370만 명,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전체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 가장 은밀한 현관 비밀번호까지 서버 밖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사생활이 발가벗겨진 셈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사태 이후 쿠팡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총액 1조 7천억 원 보상. 숫자만 보면 역대급 사과문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본 소비자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낍니다. 사과를 하라니까 왜 장사를 하고 있느냐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편리함으로 길들였던 이커머스의 제왕 쿠팡.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고객 중심주의라는 성벽이 왜 한순간에 고객 기만의 늪으로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쿠팡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쿠팡의 나락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쿠팡 중독 상태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쿠팡으로 주문한 신선한 사과를 깎아먹고 출근길 지하철에선 쿠팡 플레이로 드라마를 보며 점심엔 쿠팡 기츠로 배달을 시키고 퇴근길엔 내일 쓸 생필품을 와우 할인으로 결제하는 삶. 이건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쿠팡의 위상은 유통 공룡이라 불리던 신세계나 롯데를 아득히 초월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대형마트 주차장이 텅텅 비어갈 때도 전국 방방곡곡의 쿠팡 물류센터는 24시간 내내 대낮처럼 밝은 불을 밝히며 거대한 심장처럼 박동했습니다. 1,500만 명의 와우 멤버십 가입자들은 매달 기꺼이 통행료를 상납했고 쿠팡은 그 돈을 바탕으로 전국의 도로를 붉은 로켓 트럭으로 뒤덮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풍경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든 낡은 빌라든 복도마다 회색 쿠팡 프레시백이 성곽처럼 쌓여 있었고 밤낮 없이 들리는 덜컹 하는 택배 놓는 소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상징하는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쿠팡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일상을 데이터화하고 그들의 앱 안에서 모든 소비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대한 디지털 제국이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뉴욕 증시 상장 당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한국의 유통혁명가로 추앙받았습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 시장 점유율, 독보적 1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쿠팡의 찬란한 최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그들이 우리를 고객이 아닌 잡아놓은 물고기로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7,890원까지 치솟은 멤버십 요금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말 마침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참사가 터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이 뒤통수를 세게 맞은 아주 불쾌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쿠팡은 사실 미국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켓 배송에 감동하며 쓴 돈은 한국 법인이 아니라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쿠팡 잉크의 자산이 됩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 역시 한국 국적을 버린 미국 시민권자, 즉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돈은 싹 쓸어가면서 정작 규제나 책임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미국 기업이니 미국 법을 따르겠다며 꼬리를 자릅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정계 인맥을 동원해 한국이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며 자국 보호를 요청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돈 벌 때는 K유통의 자부심을 외치더니 사고 치니 성족이 뒤에 숨느냐는 배신감이 들불처럼 번진 이유입니다. 더 가관인 건 사고 이후 쿠팡의 태도였습니다. 앱 메인 화면에 아주 작게 마치 이벤트 공지인 양 숨겨놓았던 사과 배너는 단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건 다시 화려한 광고판이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대통령이 직접 국민 정보를 우습게 아는 기업은 시장에서 정말 망한다고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경로했고, 그제야 김범석 의장은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며 연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과의 결과물이 바로 1.7조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 보상입니다. 1인당 5만 원을 주겠다고 떠들썩하게 광고했죠.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 가관입니다.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쿠폰은 고작 5천 원, 나머지 4만 원은 평소 쓰지도 않는 명품관 알럭스와 여행 상품에서만 쓸 수 있게 쪼개놓았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명품을 사야 겨우 2만 원 할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보상을 빙자한 호객 행위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우리 집 와서 명품 가방 하나 사면 조금 깎아줄게 라고 말하는 꼴이죠. 이 뻔뻔한 계산기 소리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사실 쿠팡에게는 나락이 아닌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진심을 꺼냈어야 합니다. 만약 쿠팡이 조건 없는 쿠팡 캐시 만원을 전 고객에게 즉시 지급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3,370만 명에게 만원씩 주면 약 3,370억 원입니다. 이번에 생생낸 1.7조 원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소비자들은 그래도 쿠팡이 책임은 지네 라며 감동했을 것이고, 쿠팡은 국민 플랫폼으로 영원히 박제되었을 겁니다. 그 3,300억 원은 광고비보다 훨씬 값진 신뢰의 보험료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3,300억이라는 생돈이 나가는 게 아까워 결국 사과를 빙자한 장사를 선택했습니다. 4만 원을 명품관 쿠폰으로 채워 넣어 고객이 수십만 원을 더 써야만 보상을 받게 만드는 업셀링에 꼼수를 부린 겁니다. 게다가 이 쿠폰들이 사용되면 쿠팡의 장부상 거래액은 폭증합니다. 사고를 이용해 오히려 매출 실적을 부풀리는 그야말로 창조 경제급 꼼수입니다. 1.7조 원이라는 거창한 숫자를 쓰고도 우리를 호구로 보냐는 욕만 처먹는 최악의 길을 선택한 것, 이것은 탐욕의 지능을 가린 결과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쿠팡이 말하는 고객 중심은 사실 고객의 주머니 중심이었다는 것을요. 진심 어린 사과 한 번이면 극락에 갈 수 있었던 그들은 결국 꼼수를 부리다 스스로 나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쿠팡의 추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광경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쿠팡이 시장을 장악하며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쿠팡이 생각보다 그리 단단한 기업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쿠팡의 매출은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실제 영업이익률은 고작위에서 3%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팍팍한 박리담의 구조입니다. 이를 경제 용어로 천장 없는 비용 구조라고 합니다. 거대한 물류센터 유지비, 수만 명의 인력 운영비, 로켓 배송비,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워낙 커서 고객이 10%만 이탈해도 적자의 늪으로 바로 고꾸라지는 취약한 구조죠. 지금 쿠팡은 1.7조 원이라는 거금을 살포해 실적을 방어하려 하지만 얻은 것은 민심이 아니라 비웃음입니다. 마진율도 낮은 기업이 이런 무리한 쿠폰 살포로 실적을 방어하려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이미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마약이 떨어지자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네이버, 컬리,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 대체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보를 팔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경쟁자들에게 쿠팡의 파이는 빠르게 뜯어먹히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플랫폼은 더 이상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창고에 불과하죠. 추락하는 로켓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켓 배송이 주는 쾌감에 취해 우리가 무엇을 내주고 있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가 개인정보 유출과 기만적인 보상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기업이 고객을 왕이 아니라 잠겨있는 물고기로 보는 순간 그 기업의 시계는 멈추기 마련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 뒤에 숨어 어떤 보호를 요청하든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시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신뢰는 로켓 배송처럼 하루 만에 배달되지 않지만 무너지는 건 로켓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쿠팡의 추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침몰이 우리 사회에 주는 경고는 서늘합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기업의 오만함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제 현관 앞에 놓인 붉은 상자는 우리 시대 욕망의 묘비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